월요일 뉴스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제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대선일인데요. 11월 3일.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대혼란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로써 미국 대선 사전투표 1억 명을 넘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전투표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내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선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시위와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도시들에 있는 가게들이 벌써부터 볼드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신의 가게 문이랑 창문에 볼드업, 그러니까 합판을 대는 거죠. 합판을 대가지고 이제 폭동 사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마트에서는 총기류를 벌써 치워놨습니다. 총기 판매와 총알 판매를 지금은 하지 않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폭동이 나다 보면은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벌써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번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든 누가 되던 간에 엄청난 후폭풍이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위와 폭동은 분명히 예상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앞서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대선 유세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 바로 대선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확실히 당선이 된다, 그렇게는 장담을 하지는 아직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계속 높지만 그래도 막판 뒤집기가 있기 때문에 선거표를 뒤집어 깐 뒤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 때 줄곧 계속해서 한 번 더 지지율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미국 여러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들 간에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집회 때 서로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주먹 다짐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서로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해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이렇게 많이 극명하게 폭력적인 대선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부 극우 트럼프 세력들은 반 트럼프 세력들과 전쟁에 대비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내전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번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분명히 나와가지고, 그리고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렇게 많이 총기류 같은 거, 그런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저께 뉴스에서 보셨듯이 텍사스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 캠페인하는 그 버스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장을 한 채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위협을 가했잖아요. 그 사건은 FBI가 지금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애국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무장을 한 채 총기를 가지고 위협을 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애국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오히려 이런 폭력을 좀 조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이 굉장한 대선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미국 전역 5곳을 돌면서 3,700km나 돌아다녔다고 해요. 어저께 단 하루에. 이틀을 보면 48시간 안에는 10곳이나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대선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경합지 주들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랑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격차가 줄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2016년도 그때를 재현할 수도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라고 사전 조사에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막상 표를 까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요번 투표로 인해서 미국 상원의 민주당 과반 확보 확률이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을 많이 뽑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당선을 예측을 했던, 굉장히 쪽집게로 예측을 했던 AI,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가 요번에 예상을 한 건데, 요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10%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다,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뉴스도 있네요.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를 하면서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지율에서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표를 까보면은 질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지금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후보나 둘 다 지금 총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가짜 뉴스들 그리고 가짜 비디오들이 그렇게 많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것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꼭 치매인 것처럼, 그리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한 비디오, 가짜 비디오들이 SNS에서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비디오를 본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 뭐 치매 아니냐, 뭐 헛소리 한다, 그런 거를 또 리트윗, 뭐 리센드 해가지고 또 퍼뜨리고 있죠. 그리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유럽은 다시 재봉쇄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맹비난을 했어요. 완전히 비인도적인 재봉쇄를 왜 봉쇄를 하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비인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을 하지 않는 게 비인도적인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되죠. 봉쇄를 하지 않고 국민들의 목숨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사망자 수가 지금 눈덩이같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봉쇄를 했다고 비난을 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돈에만 지금 눈먼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세상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 세상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의 목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봉쇄를 한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오늘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 기사들에서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비밀 시나리오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계획, 이 시나리오는 뭔가 하고 하니 내일 대선 때 개표하기 전에, 개표 완료 바로 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을 한 뒤에 만약에 개표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겼다고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가짜다, 사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법적 소송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말해서 대선 불복에 대한 것에 유일한 고점에 있으려고 먼저 개표 완료 전에 백악관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 기사들에서 그것이 보이고 있어요. 언론사들에서 그 기사를 내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미국의 혼돈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폭동과 시위, 그리고 내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일 아무래도 굉장한 미국의 혼돈이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이후에 법적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불복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재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재선이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법적 소송에 당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빚에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쏟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는 것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SNS 중에 트위터라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그렇게 많이 가짜 뉴스가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저기로 많이 뿌려진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번 대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바로 10월 달에 깜짝 서프라이즈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옥토버 깜짝 서프라이즈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더 나쁜 경제 지표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지표들밖에 나온 게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2차 대물결로 들어가면서 사상 최고의 1일 감염자 수를 나타냈죠. 하루에 10만 명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사망자 또한 최고고요. 플러스 경제 지표 역시 저번 주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일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오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FDA에서는 올바른 절차를 거쳐가지고만 확실하게 안전이 검증된 것이어야지만 백신을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게 막판 뒤집기에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10월 달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많이 자신을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잖아요. 그리고 맨날 자화자찬하는 게 경제가 사상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은 조사를 해본 결과 증시 실적은 오바마 때가 훨씬 더 좋았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화자찬 자신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게 되죠. 저도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제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는 오히려 제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제가 비즈니스가 망한 게 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계속해서. 부자들은 뭐 더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같이 중상층은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제 비즈니스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맞으면서 완전히 접게 됐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저는 계속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미국 경제가 좋다느니 뭐 안 타느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서민들은 그것을 진짜 느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직접 느낀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오바마 때가 훨씬 더 좋았지,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계속 돈 까먹고, 솔직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돈 잘 벌 때는 정말 잘 벌어가지고 그때 돈 벌어서 그때 제가 좋아하는 뭐 자동차도 많이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후에는 그 뒤에는 제가 자동차를 바꾸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돈만 계속 세이브한 것만 계속 까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내일이 바로 대선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가셔서 사전 투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못 하더라도 내일 대선일이니까 내일 꼭 가서 사전 투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미래를 똑바로 보고 이 대통령이 돼야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더 발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 수는 929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23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의 수는 450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아시다시피 항상 월요일에는 이 사망자 수 집계가 항상 낮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낮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은 10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폭등을 했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굉장히 심각했죠. 전 세계에서 유례 없었던 하루 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단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0만 명이나 나왔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도 12월 달에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추운 날 아마도 그때쯤 12월 달에
엄청나게 심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에 걸리게 되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운명에 맡겨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그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방역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일 좋은 거는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안 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웬만하면은 모임 나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에 파우치 국장을 해임하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전이니까 파우치 국장을 해임을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재선이 된 뒤에 만약에 재선이 되면은 파우치 국장을 바로 해임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시사를 했습니다. 파우치 국장만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고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백악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해요. 수개월째.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것은 손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악관 실장이 나와서 얘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통제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퍼진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선 하는 데만 지금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죽던 말던, 이렇게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만 생각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것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전문가인 파우치 국장의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적임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은 파우치 국장 바로 해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는 자신들이 꾸려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알아서 지 마음대로 하겠죠. 과학에 기반되지도 않은 그냥 자신들의 음모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펼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질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도 엄청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31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최근의 신기록을 다 내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31개 주에서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폭등 사태에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미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피크라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 이 트렌드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12월 달 피크 되면은 아무래도 엄청나게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봉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간호사의 수가 1,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한 자의 수가 1,50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 10%나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 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뜻이죠. 10%나 걸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치네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싸우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미국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폭등 사태 때문에 병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입원율이 엄청나게 급격히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병원들의 캐파시티가 다 차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혼돈으로 갈 것 같네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리는 게 빨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내일이 대선일입니다. 투표를 빨리 하셔야 돼요.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난리죠. 2차 대유행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번지는 게 엄청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봉쇄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 방역 제재는 더 심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이 락다운을 요번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12월 달까지 갈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 때문에 사망자가 2배로 늘 것 같다고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국 정부는 시민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제발 좀 신경 좀 써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영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독일 정부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11월 달부터 봉쇄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 시민들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열심히 잘 따라주고 여러분들 많이 모이지 말고 접촉을 피하라. 여러분들 손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잘 해달라고 정부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봉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정부는 포르투갈 대통령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야 한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번지는 게 급격하게 번지고 있다 보니까 포르투갈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시민들한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브라질 곳곳에서 도시들에서 시위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마루타냐, 자신들이 기니피그냐 그렇게 외치면서 임상실험도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자신들한테 의무적으로 맞추려고 한다고 지금 브라질에서는 시위가 일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임상실험이 다 마치지도 않았을 때 10월달, 그러니까 대선 전에 빨리 승인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맞히려고 했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계획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되지 않았죠. 과학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는 철저하게 절차를 다 밟은 뒤에 안전성이 검증된 뒤에야만 승인을 하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죠. 미국은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브라질 사태를 보면은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백신을 바로 맞추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죠. 그리고 WHO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셀프 쿼런틴,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터키 그리스 해안가에 강도 7.0의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라 그랬다가 24명, 어저께는 60명이라 그랬다가 오늘은 사망자가 81명으로 늘었습니다. 생존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기적 같은 일이 있었네요. 건물 잔해 속에 3일간 갇혀 있었던 3살박이 아기가 구출되는 기적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생존자 수색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자니 뎁이 연예 기사 잡지 선지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었죠. 그 걸은 이유가 자니 뎁이 자신의 와이프를 전 부인을 폭행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선 잡지에서 내놨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소송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다고 해요. 발표 결과는 법원은 선 잡지사를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니 뎁이 전 부인을 때렸다는 그런 증거가 14건 중에 12건이나 인정이 됐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자니 뎁은 전 부인을 폭행을 했죠. 폭행을 한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3주간에 있었던 진실 공방에 대한 법원 재판에서 자니 뎁 전 부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증인을 서가지고 엄청난 폭로를 해댔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영화배우 자니 뎁의 명예는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저번 주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 폭락을 조금 만회하듯이 오늘은 혼조세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내일이 대선이니까 대선 뒤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일날 증시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미국에 100만 불 이상씩 가지고 있는 자산가 부자들이
현금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대선이 너무 불안정하게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모두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일 가격은 또 하락에 있습니다. 그 하락은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폭등 사태 때문에 수요가 매우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내일이 미국 대선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미국 미래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잘 결정한 뒤에 선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표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직접 가셔서 사전 투표 하셔도 되고요. 내일에도 투표일이니까 내일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꼭 투표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